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혜 기자이고요. 드디어 10월에 박순혁 이사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갈채에서 만나 뵀네요.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져가지고 예. 예. 감기 혹시 걸리셨는지요?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가을 냄새가 네. 이제 좀 물씬 풍기는 그쵸. 계절이 이제 돌아왔고요. 네. 이제 좀 두려운 부분이 여름이 되게 무덥고 길었는데 이제 짧게 가을이 지나가고 올해 겨울이 엄청나게 또 추울 거라는 그런 네. 좀 예보가 나와갖고 네. 두렵습니다. 역대급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역대급 추위. 항상 그렇게. 역대급 더위하고 역대급 추위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중간이 없어요. 예. 봄, 가을이 길고 이제 여름, 겨울이 짧아야 되는데 네. 갈수록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져서 큰일입니다. 예. 봄과 가을에 그 낭만이 있는데 지금 딱 즐겨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되게 찰나의 순간에 이제 네. 스쳐 지나가는 가을이니만큼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짧은 네. 시간 아주 좀 소중하게 이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투명하게 재산 공개해야 이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 이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뭐 대통령 뭐 장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이제 공무원들이 다 이제 재산 공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재산 공개에 좀 뭐랄까 그 허점 빈 구석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사모펀드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침 또 얘기가 나와갖고 이번 기회에 좀 재산 공개하는 그 이제 그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좀 국회에서 좀 개정해 주면 좀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만들었고요.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영진 프로하고 이제 진성준 국회의원이 이제 만나서 이제 대담하던 이제 그 프로인데 예,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재산 공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이제 정영진 프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금투세 반대하신 분들의 목소리 중 가장 높은 거 하나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를 다 하죠.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쪽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안 하죠. 일단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이 예,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는 안 합니까? 정영진 프로가 안 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그건 왜 빠져있죠? 하고 이제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공직자로서의 좀 뭐랄까 정직성에 좀 문제가 있는 좀 발언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할 때 이 사모펀드나 뭐 각종 펀드들은 이제 예금 등으로 같이 이제 그 포함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선거 있는 철에는 이 재산 공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로 이제 배지가 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챙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히 매년 챙기셨을 텐데 이거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좀 부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정책위원장이시니까 이제 더 그런 거죠. 진성준 의원이 이제 일단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모펀드는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법률상의 미비적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법률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좀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이제 좀 잠잠해진 상태예요. 이제 좀 손학규만 피해가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재산 공개 관련된 좀 뭐랄까 이 재산 공개의 이제 그 신뢰성 그다음에 이제 재산 공개의 이제 그 한목적성에 봐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갈 건 아니고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여론이 많이 좀 한계가 돼서 이 문제는 차제에 좀 꼭 해결이 됐으면 싶습니다. 사모펀드를 이제 재산 신고를 등록을 할 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예금 중에 하나로 기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이 혹시 팩트를 확인해 보셨나요? 했는데 이제 정영진 프로가 이건 팩트입니다. 8월 달에 이게 청원이 올라갔어요. 이제 재산 신고 관련해서 이게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재산 공개를 이제 똑바로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청원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계류된 상태인데 팩트라는 거죠.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신고를 안 하도록 돼 있다가 이제 작년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많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갖고 지금 이제 코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올해 그 금투세 관련해서 사모펀드가 되게 좀 이슈가 됐으니까 가상자산의 예를 따라서 좀 법률을 개정해서 여기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정영진 프로 이제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한 600조, 630조 정도 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큰 규모고 큰 시장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 사모펀드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이제 이 법 자체가 1993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예금하고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뭐 규모도 적었고 그때 펀드는 사실은 좀 예금의 성격이 좀 강했던 건데 지금 현재 이제 펀드, 사모펀드는 특히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대체자산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예금하고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분해서 신고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관련해 갖고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제 잘 몰라서 그랬든지 간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으니까 이제 요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은 1993년에 이제 시행됐고요.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겠다. 나부터 앞서서 하겠다. 해서 이제 93년 2월 27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재산을 다 공개했다는 거죠. 이때 네. 재산이 17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기준으로 17억이면 아마 지금 보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니까 네. 100억, 200억 정도.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돈이 꽤 많으셨다. 이제 이게 대통령 그 기록물 기록관 거기에 이제 있는 자료인데 재산 공개 개요해서 김영삼 대통령 이제 재산 신고를 직접 하신 내용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해서 다 더한 금액이 17억 7,800이다. 이때부터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제 사실 이루어진 거고요. 국민청원입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총 이제 5만 명 넘으면은 이제 이거를 그 국회에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강제 규정인데. 지금 현재 53,800명 정도 이제 돼서 넘어서 8월 26일 날 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제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이제 회부만 돼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한 얘기는 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해갖고 그때 한 몇백만씩 막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청원이 달성되자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되게 청문회 열고 막 바로바로 처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청원이 통과되면 바로바로 처리되는구나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넘어가 있는 청원들이 이제 이 청원 말고도 사실 많이 좀 쌓여 있고 그거를 지금 뭐랄까 좀 뭉개고 좀 넘어가는 그런 청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규정상의 우리 헌법 정신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의 그렇죠. 청원이 있으면은 그게 일정 자격을 이제 충족을 하면은 뭐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다 청원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헌법에 그렇게 이제 딱 조문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막 올려가지고 빨빨 처리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생까고 무시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 국민청원 제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헌법 정신에 안 맞지 않나 싶고요. 차제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은 좀 국회에서 좀 성의 있게 좀 다뤄주시면. 네. 근데 뭐 사실 국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이제 5만 이렇게 넘어갔고 막 이렇게 이제 뭐 떼쓰듯이 해서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사실 많으니까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제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청원들이 지금. 5만 넘은 그런 청원들이 꽤 네, 많더라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네요. 싶고요. 예, 예. 그 금요일 얘기가 나오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좀 공개해야 되지 않냐 방안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이제 얘기를 이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불거졌고요. 진성준 국회의원이 이제 그날 아마 오후 1시 16분에 이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공직자의 펀드 보유 내역을 공개합시다 해서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이제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왜 신고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그게 사실이면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답변했다는 거고 마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모펀드를 공개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직자의 펀드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법률 개정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시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즉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 사항이 아니고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법률 개정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명령 아닌 것 같아요. 법률 개정해야 되는 법률 것 같아요. 개정까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면서 이제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틀리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좀 생각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좀 그렇고 한동훈발 사모펀드 정치개혁에서 야당에서 대통령 친족까지 공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작가님은 박식하시니까 이런 거를 골라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인팁이라 갖고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제 누가 나를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해서 이제 안 속으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통 믿으시잖아요. 이제 나는 일단 불신하고 시작하거든요. 저거 분명히 거짓말이 있을 거야. 태도입니다. 저건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를 이제 접근하니까 거짓말이 좀 잘 보이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되게 장밋빛으로 아름답게 보통 이제 많이 보시죠. 이제 뭐. 착한 마음 이제 뭐 그게 맞고요. 이제 저는 믿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보통 믿고 시작하시고 저는 분명히 저거는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라고 먼저 접근하고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를 이제 찾는 것부터 저는 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이 더 잘 찾기는 거죠. 기사에 이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사모펀드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당연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 이어 이촌인의 친족까지 조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법률에 대해 갖고 좀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까 진성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재산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는 이 법률이고요. 거기에 당연히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경제 공동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고 이제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중앙공무원이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 준하는 심지어는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평검사도 다 재산공개 대상이에요. 재산공개 대상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재산공개를 하자고 하니까 그럼 우리 공개할게. 대통령 너도 공개해, 김건희도 공개해, 장관들도 공개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좀 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이게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신고를 정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냐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제 공직자 그 가상재산 김남국 의원 이제 코인 사태 이제 났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그 여론의 그 화살을 많이 받고 민주당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걸로 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그 개정안이니까 법률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하고 지금 동일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개정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갖고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김한규 의원이 이제 이때 발의를 할 때 공직자 재산 공개 및 공개 제도의 취지는 첫 번째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업무 과정에서 이제 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들을 많이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률이나 뭐 조치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그 회사를 좋게 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이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이제 공개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제 그 재산 목록을 보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공직 활동에서 사익과 그 공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이제 실제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가상자산이 국회의원들 누구 얼마 갖고 있고 하는 거 다 지금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법안에 이제 발의한 사람이 김한규, 김민석, 김병우, 강병원, 항우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형, 박용진 의원은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를 이거는 모를 수가 있나? 네. 작년 5월에. 작년 5월에 네. 예, 해서 이제 연말에 통과시켰고 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명령이나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지금 이제 관보에 가상자산도 다 공개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제가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신성주 의원께서 보시고 그 밑에 이제 보좌관 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 이제 만약 제가 틀렸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네. 쿨하게 인정하고 이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하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제 사모펀드도 뭐 공펀드 다 포함입니다. 이제 펀드들도 다 이제 공개를 해야 여기 나와 있는 법의 실효성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제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송재호라는 분이 이제 구독자님의 글이었어요. 이분이 좀 이제 이쪽은 잘 하시는 것 같아갖고 예. 댓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길게도 쓰셨네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열거주의. 그래서 이제 딱딱딱 열거돼 있는 거는 금지가 되고 열거가 돼 있지 않은 거는 이제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재산은 열거돼 있는 것만 재산을 신고를 해야 되고 열거돼 있지 않은 거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마음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열거주의 법률로 돼 있을 때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더 넣어야 이게 이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제 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고요. 동법비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하위 법령으로 위임은 뭐 불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이분 주장이시고 아마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인사혁신처 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실천 가이드북에서는 투자 신탁 수익증권 이게 이제 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 공펀드 통합해서 예금 항목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훈령이며 이를 위반 시 법원에서 인정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따라서 가상자산과 같이 반드시 법률에 반영돼야 하는 재산이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이게 좀 뭐랄까 법을 바꾸기 싫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다는. 예. 그 방송에서 이제 진성준 의원께서 이거는 이제 법의 사각지대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한동훈 이제 대표도 이거는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여야가 좀 힘을 합쳐갖고 투명하게 이제 좀 재산 공개해서 이 재산 공개법이 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네. 법률 내용입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시장, 뭐 시장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뭐 군수 이런 사람들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고 교육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이제 그 정무직 공무원이 이제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거고요. 시도의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광범위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보면은 최민희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우리 공개할 테니까 너네 뭐 대통령도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도 공개하고 다 같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대상이 이미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법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지정된 사항인데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범위가 넓어요. 최근에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LH공사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제 부동산을 사서 거기가 이제 또 개발돼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투기. 투기. 모습으로. 주택공사 직원들, 토지공사 직원들, 이제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서 떼돈 벌고 뭐 이래갖고 국민들이 이제 되게 분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요 규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13번 규정 보면은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지구는 재산 공개 대상이 됐거든요. 예. 사후적으로 들어간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부동산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몰랐을 때는 보고 안 됐을 때는 이제 일일이 다 찾아야 되지만 공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건보로 다 공개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LH 공사들이 그 땅에 뭐 개발 후전 이런 거 주기가 네. 이제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네. 사모펀드가 이제 좀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재산 공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부동산이 위에 있고요. 부동산은 제했고 이제 동산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 동산의 경우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현금 예금에 수익증권 저축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수익증권이 바로 펀드거든요. 네. 예, 펀드가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예금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1995년에 대한투자신탁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 무렵만 해도 그 대한투자신탁에서 팔던 펀드는 지금 같은 형태의 펀드가 아니고 일종의 예금이었어요. 예금인데 이자를 좀 더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펀드 시장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이제 변화가 막 이제 IMF에 막 오고 하면서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주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동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체자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CB나 BW 이런 것도 막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정이 있어갖고 이제 뭐 20개 이상 사야 된다, 30개 이상 사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딱 있고 그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사모펀드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없어요. 되게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냐면 국회의원이 이제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에요. 그 상태에서 재산 공개가 돼갖고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언론들이 막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여기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뻥튀기 하기 위해 갖고 여기 이제 개발 특혜를 줘서 이 사람이 떼돈을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 좋잖아요, 기자가. 그죠? 근데 그거를 사모펀드로 이렇게 싸게 되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그 사모펀드에 나랑 몇 명 안 들어도 되니까요. 50인 미만이니까 숫자는 상관없거든요. 나랑 우리 와이프랑 우리 딸내미나 아들이랑 이렇게 해갖고 결국 가족인데. 예, 가족 네다섯 명 해갖고 사모펀드 하나 만들어갖고 그 사모펀드가 그 부동산을 사든 거예요. 그러면 사모펀드니까 이게 부동산을 투자를 한 거지만 실상은 부동산을 투자한 건데 실제로는 이 예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위장의 느낌이 강하네요. 그렇죠. 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애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은 일일이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네가 몇 주 있고 몇 주 있고 몇 주 있고가 다 보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감시하고 제가 이제 주식 관련해 갖고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제 협잡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느냐 하고 이 기자들이 막 보기 때문에 또 쓰기도 쉬워요, 이게 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국회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아예 안 하고. 예금 대신에 사모펀드에 가입해갖고 만들어서 주식을 사면은 그것도 이제 사모펀드라는 틀 안에서 감춰져 갖고 주식을 샀는데 실제 보고는 예금으로 들어가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익증권이라는 게 사실은 유가증권이에요. 수익증권도 그렇죠. 유가증권의 일종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1993년도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게 수익증권이라는 건 유가증권이긴 하지만 실체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예금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예금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던 거고 지금은 예금보다는 이 주식이나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의 이 특성이 더 강해진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변동해서 사모펀드를 이제 이 유가증권 항목으로 단계를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다. 더 팩트에 이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재산 공개 왜 따로 안 하나 하고 이제 제가 칼럼을 기고한 거고요. 여기 박순혁의 진실이라는 코너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금 1억, 사모펀드 99억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재산 신고 시 이를 통합하여 예금 등 100억 원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예금을 100억이나 갖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 사모펀드가 99억이 있구나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재산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993년에는 사모펀드라는 것이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고 대체적으로 사모펀드가 국내에 도입된 게 한 2004년, 2005년 뭐 이 무렵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된 건데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뭐 미리 좀 그런 부분들, 그 허점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허점들을 이제 뭐 국회나 고위공직자나 이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빈틈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번에 좀 드러난 만큼 이제 법률 개정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 1월 30일 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 신고에 관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산 신고했는데 여기 보면은 본인 예금이 7억 7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내분 정 교수님의 예금 재산이 22억 8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예금이 30억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예금을 30억 갖고 있는 경우 잘 없죠. 예, 한 2, 3억 정도 많이 재산이. 조국 장관이 한 50억 정도 재산이 있거든요. 50억 중에서 30억을 예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든지 주식을 갖고 있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채권이라도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투자하지 예금을 뭐 30억씩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53억 재산이 있는데 그중에 예금이 57%인 30억은 좀 이상하지 않냐.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 30억이 예금이 아니고 사모펀드였다는 거죠. 아, 결국 거기에 기결이 되네요. 예. 이 사모펀드는 특히 불량한 형태. 이게 여의도 쪽에서 이제 증여세 탈루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모펀드라고 그때 얘기됐었던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사모펀드 출자는 10억 5천을 한 건데 74억 원을 그때 약정했었어요. 74억 약정하고 10억만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 안 된 부분 있잖아요. 뭐 60억, 64억 정도. 64억을 네가 돈을 안 됐으니까 돼야 될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페널티 문 금액이 이 펀드에 남게 됐는데 그 페널티를 이제 펀드 운용사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펀드에 있는 다른 수익자들이 그거를 안분해서 나눠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펀드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녀분들이 들었다는 거죠. 아들, 딸 각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 3-4명 이렇게 묶어서 사람들 모르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 펀드다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깨끗하게 처음부터 공개가 됐으면 이런 형태의 도덕적으로 좀 비난의 소지가 있는 탈법적인 그런 요소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 8월 달에 이게 되게 문제가 되니까 이틀 지나서 펀드 전액, 이 문제가 된 펀드는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거니까 사회에 기부하겠다. 특히 불이익을 돕겠다 그랬어요. 15억 이 돈 전부를. 그래 놓고는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재산 공개를 안 하니까. 이거는 좀 기자분들이 좀 그 조국 그 대표 만날 때마다 이제 사모펀드하고 웅동학원 이 두 개를 이제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웅동학원이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되게 나빠지고 이래갖고 어차피 이제 빚더미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좀 넘기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 치면 펀드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이 안에 뭐 돈이 들어있든지 뭐 투자가 돼 있든지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쉽게 기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때 한 약속 아직 안 지켰다고 하시면 빨리 좀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고요. 4월 16일 날 조국혁신당에서 회기 중에 의원의 주식 투자, 코인 보유 금지를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코인은 사지 마. 라고 하고 그럼 그 돈 어디다 두죠? 또 사모펀드. 그러면 그게 또 위장을 해서 예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 너무 많네 공직자들 하면 그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하는 그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숨겨져 버리니까.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투명하게 재산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여요. 사모펀드는 반대로 꽁꽁 숨겨진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예금 등을 해서 우리가 제일 몰랐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성준 의원 이제 주식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요 빈센트 리 오리진이라는 분이 이제 좀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이제 관보에 들어가서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 주식 투자 내역 신고한 거 있는지 확인해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사모님이 주식을 좀 갖고 있었다. 기아를 36주, 자이 S&D를 700주, 카카오를 61주 갖고 있었다.
장남은 FSN, 애플 200주, 애플 한주, 인투이티브 서지컬 4주, 주성 엔지니어링 5주에 이제 갖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700주 갖고 있는 이제 자이S&D를 한번 보니까 이제 GS 건설 계열사인데 최근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진성준 의원이 뭐 국토교통이다, 자이 쪽에 관련해 갖고 뭐 특혜를 줬다, 이러면 이제 다 기사 쓰기 쉬운 거잖아요. 700주 아니고 막 7만 주다. 네. 그리고 이제 자이 쪽에 뭐 되게 좋은 이제 뭐 뭔가 특혜성 이제 법률이나 혜택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기사들이 기사 쓰기 좋으니까 이게 이제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도 좀 이제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투명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근데 그게 사모펀드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 밀어넣으면은 사람들은 다 예금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그 예금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식에 준하게 사모펀드도 이제 공개를 해야 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11월 달에 이제 장하성 전 대사가 장하성 전 주중대사고 이제 그 전에는 정책 실장하셨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입안하신 분이 바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신데 이분이 재산 신고를 111억 7,658만 원 되게 많이 신청하셨고요. 예금이 78억. 본인과 배우자 예금이 78억. 예금이. 아, 이분은 이렇게 타고 왔으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예금을 참 많이 하시는. 이 콘텐츠로 봤다면 물음표가 이제 뜨는 거죠. 그런데 이 장하성 대사가 사실은 이제 그 장하성 펀드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MBK가 고려한 인수하려고 지금 인수전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제 경영 참여형 펀드를 국내 최초 사례가 이 장하성 펀드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실제로 많이 좀 관여가 돼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저 78억이 아마 사모펀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03년 9월 9일 날 기사를 보면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이제 장하성 실장의 동생 장하원이라는 분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갖고 거기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막 팔았는데 2,500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피해자만 1,200명이 넘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해서 이제 이른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3대 펀드 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장 전 대사가 60억을 투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78억 예금 78억 중에서 이제 뭐 모르겠고 일단 60억은 이 장하준 펀드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뭐 반 받든지 70% 80% 받든지 뭐 나중에 소송하고 지금 이제 홍콩 ELS 사태 터졌을 때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이거는 장하성 실장은 돈을 바로 받아갔다는 60억을 하는 또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하고 같이 이제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제 장하성 실장 다음에 정치실장을 맡았던 김상조 정책실장도 4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다 이렇게 따박따박 제대로 신고가 되고 공개가 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안 커질 수 있는데 나중에 커지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펀드 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차제의 고위공직자 이제 재산공개법에 원래 법 취지에 맞게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는 이제 별도로 예금 등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돼 갖고 이제 주식을 우리가 보유주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듯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사모펀드의 그 위장술 이거 사회적인 약간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고위공직자의 그 권리는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그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모펀드 특유의 익명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가려서 뭔가 자신들의 그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뭐 방패막이가 된 거죠. 그래서 보호막이.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에 기대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뭐 권력 있는 사람들 내지는 뭐 부자들이 이제 더 크게 부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모펀드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거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각종 이제 게이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제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좀 이제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싶은 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저희 박준혁 작가님은 이제 채권부의 선생님 같이 항상 뭐 경제적 역사나 예, 그리고 좀 잘못된 그런 사례를 바로잡기 역할을 좀 해주고 계세요. 오늘 고위공직자의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콘텐츠 오늘 쭉 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되셔서 더 이렇게 찾아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또 사례 있으면 저희 또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도 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그 이재 기자님하고 이제 매주 맞다. 매주 한 번씩 또 본다고. 네. 어떻게 또 운명의 배를 또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켓 나우 2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끝나면 이제 바로 올라와서 하시면 퇴근길이 빨라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저희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열심히 또 활동하는 채권부이 되겠습니다. 박순현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